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내 통장에 들어오던 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긴다. 요즘 이런 말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조기 수령부터 서두르면 어떨까요? 기초연금 신청을 미루거나 자녀에게 괜한 걱정부터 넘기면 실제 노후 생활비 판단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고갈이라는 말은 연금 지급이 끝난다는 뜻인지 아니면 기금이라는 큰 저수지가 줄어든 뒤 지급 방식이 바뀐다는 뜻인지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국민연금 고갈 공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내 예상연금과 기초연금과 조기 수령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잡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뉴스나 영상 제목에서 말하는 국민연금 고갈은 보통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뜻합니다. 기금은 지금까지 쌓아둔 적립금입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이 모여있는 큰 돈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주머니가 언젠가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기금 소진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연금 지급 자체가 그날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아주 중요한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예상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고갈이라는 말만 듣고 5년 빨리 받으면 월 수령액은 30% 줄어듭니다. 한 번 줄어든 조기 노령연금은 평생 그 기준으로 갑니다. 급해서 받는 선택이 필요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생활비가 끊겼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빚 상환이 급하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불안 때문에 서두르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사라지는 줄 알고 서두르는 선택과 내 건강과 현금 흐름을 보고 계산해서 고르는 선택은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 50대와 60대가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손실은 공포 때문에 내 선택권을 잃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뒤 기금 소진 전망이 2064년으로 늦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목표대로 기금 목표대로 기금 투자 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는 가정에서는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2064년은 확정된 종료일이 아닙니다. 인구, 임금, 물가, 수익률,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전망값입니다. 그러니 2064년에 국민연금이 끝난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아무 걱정 없다고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뒤로 늦춰졌지만 장기적으로 누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적립식 요소와 사회보험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을 개인 통장에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꺼내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이 함께 모여 은퇴 세대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금이 충분할 때는 쌓아둔 돈과 새로 들어오는 보험료가 함께 버팀목이 됩니다. 기금이 줄어들면 그에 거둔 보험료로 그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가 방식 성격이 강해집니다. 이때 연금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가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시니어 시청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노후 생활비가 어떤 항목에서 흔들릴지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액, 기초연금 가능성, 건강보험료, 세금, 배우자 소득, 자녀 지원 여부가 모두 연결됩니다. 어느 하나만 크게 보면 판단이 빗나갑니다. 발형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들어온다고 해서 손에 남는 돈이 1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 일부를 반영하고 다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같은 조건에 봐야 합니다. 그러니 고갈론을 듣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표를 펴는 것입니다. 내 예상연금표, 기초연금 모의계산, 건강보험료 조건,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차이를 같은 종이에 놓고 봐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이 묻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말 연금이 계속 나오느냐는 질문입니다. 제도상 국민연금은 법정 사회보험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국가의 지급보장 표현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지급보장이 명문화됐다는 말은 지금 금액이 영원히 똑같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을 더 분명히 졌다는 뜻과 장기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해야 한다는 뜻은 함께 봐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사례도 자주 나옵니다. 두 제도는 기금이 충분하지 않은 뒤에도 국고 보전으로 지급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례는 기금 소진이 곧 지급 중단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보조 근거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규모, 재정구조, 보험료율, 급여 산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도 냈으니 국민연금도 똑같이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선례는 선례로만 쓰고 내 생활비 판단은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 기준으로 2026년 3월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526.1조 원입니다. 이 숫자는 개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적립금입니다. 그런데 큰돈이라는 사실만 보고 안심하기도 어렵고 소진 전망만 보고 절망하기도 어렵습니다. 연금은 한 해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가입자가 많고 임금이 오르면 들어오는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은퇴자가 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나가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기금이 오래 버팁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거나 인구 구조가 더 나빠지면 전망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전망은 날짜 하나보다 방향을 봐야 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내 연금이 사라진다고 받아들이면 틀립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태도는 받는 돈과 내는 돈의 균형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 가구 예산을 미리 맞추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는 경로가 잡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냅니다.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료율 인상이라도 체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월급을 받는 자녀 세대는 급여 명세서에서 매달 빠지는 돈이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로 느낍니다. 자영업이나 지역 가입자는 고지서에서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은 자녀 세대 부담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직 납부 중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길었는지, 임의 계속 가입이 필요한지, 추후 납부가 가능한지에 따라 예상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2026년 43%입니다. 이 말은 평균 소득으로 장기간 가입한 사람이 은퇴 뒤 어느 정도를 연금으로 대체받는지를 보여주는 제도 지표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는 소득 대체율보다 내 예상 월액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하면 내 가입 기간과 기준 소득 월액을 반영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50대라면 이 조회가 가장 먼저입니다. 60대라면 수급 개시 나이와 조기 수령 가능 여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70대라면 이미 받는 연금이 물가 반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갈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 답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50대에게는 앞으로 더 낼 보험료와 예상 수령액의 문제입니다. 60대에게는 언제 받을지와 다른 소득을 어떻게 정리할지의 문제입니다. 70대에게는 이미 들어오는 연금과 기초연금, 의료비, 건강보험료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공포 영상보다 내 나이별 체크리스트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때는 부부가 맺든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콘텐츠에서는 기초연금이 이미 40만 원으로 오른 것처럼 말하지만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일부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남의 말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 한 채가 있고 현금 소득이 많지 않은 분은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 때문에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고갈론보다 훨씬 가까운 생활비 문제입니다. 이번 달과 내년의 통장 잔고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먼저 봐야 합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5년 앞당기면 30%가 줄어든 금액으로 평생 받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전부 늦추면 36%가 늘어난 기준으로 받습니다. 숫자만 보면 연기 수령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 수령은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가족력, 배우자 연금, 예금 잔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조기 수령도 무조건 손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겼고 다른 자산을 헐면 더 큰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방어책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국민연금이 곧 없어질 것 같다는 말만 듣고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결정의 기준은 공포가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내가 정상 수령까지 버틸 생활비가 있는지, 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배우자와 함께 받을 총액이 어떤지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생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60세가 된 사람이 월 예상연금 100만 원을 봅니다. 지금 받으면 7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상 개시까지 기다리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이 5년 생활비를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연기하면 더 받을 수 있지만 기다리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월세나 관리비와 병원비를 어떤 돈으로 낼 수 있느냐가 첫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살 가능성과 건강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과 배우자 소득을 합치면 최소 생활비가 맞춰지는지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봐야 조기 수령을 손해라고만 할지 필요한 선택이라고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집의 발령 문제입니다. 어떤 달에 돈이 들어오고 어떤 달에 돈이 빠져나가는지 맞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고갈론과 함께 자주 과장됩니다.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소득이 반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 전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 직장 피부양자 여부, 다른 소득, 재산, 자동차, 임대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하나만 보고 보험료가 폭발한다고 말하면 부정확합니다. 더 현실적인 경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연금의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건강보험료와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뒤 예금이자나 월세가 늘어난 분은 국민연금보다 다른 소득이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후 생활비표에는 세 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둘째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처럼 빠져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셋째는 병원비와 가족지원처럼 예측이 어려운 지출입니다. 세 칸을 함께 봐야 실제 손에 남는 돈이 보입니다. 세금도 비슷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체계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큰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소득공제와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만 받는 분과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분의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세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개별 세액은 홈택스나 세무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상에서 드릴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다른 소득과 합산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한 가지 수입이 늘어도 다른 제도 기준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세금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옆집이 받는 금액과 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너무 단순한 문장입니다. 못 받는다. 다 괜찮다. 무조건 빨리 받아라. 무조건 늦게 받아라. 같은 말입니다. 연금에는 그런 한 줄 정답이 없습니다. 받는 방식과 부담 구조가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선택은 건강과 현금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 공식 출처의 숫자를 믿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복지로 같은 원문 자료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둘째, 전망과 확정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2064년은 전망이고 2026년 보험료율 9.5%는 현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연금의 34만 9,700원도 2026년 공식 기준입니다. 셋째, 제도 설명과 내 신청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제도상 가능해도 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조기 수령은 제도상 가능해도 소득 조건과 개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연기 수령은 제도상 유리해 보여도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만 해도 고갈론 공포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반대 의견도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소진되어도 지급한다면 그 돈은 세금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금이 줄고 부가방식 성격이 커질수록 현역 세대의 보험료나 국가재정 부담 논의가 커집니다. 그래서 고갈론이 완전히 가짜라고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고갈이라는 단어가 지급 중단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뒤에 부담 문제가 작지 않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시청자에게 필요한 결론은 공포도 아니고 방심도 아닙니다. 정확한 불안입니다. 정확한 불안은 사람을 마비시키지 않고 확인하게 만듭니다. 내 연금 조회를 하게 만들고 기초연금 신청 조건을 보게 만들고 조기 수령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부정확한 공포는 사람을 서두르게 만들고 부정확한 안심은 준비를 미루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둘 다 아닙니다. 50대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예상연금을 조회하십시오. 소득이 끊긴 기간이 있다면 납부 예외와 추후 납부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이미 계속 가입이 필요한지도 보십시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월 예상액입니다. 막연히 국민연금은 적다거나 못 받는다는 말보다 내 예상 월액 하나가 훨씬 강한 정보입니다.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예금이자를 함께 적어보십시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생활비가 완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본 바닥이고 다른 자산은 그 위에 얻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60대라면 선택의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정상 수령 나이, 조기 수령 가능 나이, 연기 수령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급이 시작된 분도 배우자 연금과 기초연금을 다시 봐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이 크고 다른 한 명은 적거나 없는 가구는 가구 단위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통장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두 사람 의료비와 주거비를 합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70대 이상이라면 지금 받는 돈을 기준으로 빠지는 돈을 점검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급여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됩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의료비 체감은 평균 물가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른 금액만 보고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식비와 병원비와 관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졌다가 다시 조건이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바뀌었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매년 조건이 바뀌는 생활제도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고갈론의 제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못 받나? 답은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못 받는다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부담 구조가 영원히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기금 소진은 지급 중단보다 부담 재배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불안을 줄이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급여 수준, 재정 지원 방식은 앞으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논의를 보며 화만 낼 필요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잡으면 됩니다. 예상연금 조회, 기초연금 확인, 수령 시점 결정, 건강보험료와 세금 점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정치 뉴스보다 훨씬 내 통장에 가깝습니다. 불안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항목에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십시오. 영향이 없으면 흘려보내도 됩니다. 영향이 있으면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연금개혁이라는 말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활 언어로 바꾸면 단순합니다. 조금 더 낼 것인가?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얼마나 오래 기금을 유지할 것인가? 부족하면 누가 보탤 것인가? 이 네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인구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정치적 합의가 바뀌면 다시 조정됩니다. 그래서 연금은 한 번의 뉴스가 아니라 긴 관리 대상입니다. 집의 보일러를 매년 점검하듯 노후 현금 흐름도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에 확인할 숫자는 이미 몇 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43%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는 물가를 반영해 2.1%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지금 적립금은 2026년 3월 기준 1,526.1조 원입니다. 개혁 뒤 기금 소진 전망은 2064년으로 설명됩니다. 이 숫자들을 볼 때 하나는 확정이고 하나는 전망입니다. 보험료율과 올해 기초연금 금액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장기 가정에 따른 전망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사람이 연금 뉴스를 덜 흔들립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국민연금이 다 없어질 것 같다고 말하면 자녀도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아무 걱정 없다고만 말하면 자녀 세대 부담을 외면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대화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진은 지급 중단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보험료와 재정 부담 논의가 커질 수 있다. 나는 내 예상연금과 기초연금 조건을 확인하고 너희 세대 부담도 계속 지켜보겠다. 이 정도가 사실에 가까운 말입니다. 연금 문제는 세대 싸움으로 몰고 가면 해법이 멀어집니다. 부모 세대는 내가 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는 부담이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 논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서로의 숫자를 투명하게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의 실제 생활비가 얼마인지, 자녀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지, 연금이 어느 달부터 얼마 들어오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만 앞서면 서로 미안함과 불만만 쌓입니다. 숫자를 같이 보면 적어도 결정의 순서가 보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이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 감각 때문입니다.
2064년이라는 숫자는 멀어 보이기도 하고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50대에게는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의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60대에게는 내가 오래 살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70대에게는 직접적 지급 중단보다 제도 논쟁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불안의 모양이 다릅니다. 모든 시청자에게 같은 답을 드리기보다 내 나이에 맞는 질문을 가져가야 합니다. 50대의 질문은 내가 앞으로 더 넣을 돈과 나중에 받을 돈입니다. 60대의 질문은 언제 받기 시작할지입니다. 70대의 질문은 지금 받는 돈을 어떻게 지킬지입니다. 질문들이 섞이면 영상은 자극적이지만 내 행동은 흐려집니다. 불안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내 질문을 하나로 좁히십시오. 지금 나에게 바뀌는 것이 보험료인지, 수령 시점인지, 기초연금인지, 건강보험료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이렇게 나누면 대부분의 공포 문구가 조금 작아집니다. 사기와 과장 정보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이 불안할수록 환급금, 특별지원금, 기초연금 대행 신청 같은 문구가 늘어납니다.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의 공식 경로가 아닌 곳에서 신청을 대신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면 멈추셔야 합니다. 연금 정보는 불안할 때 더 잘 속습니다. 내 돈이 사라질 것 같다는 감정이 판단을 앞지르기 때문입니다. 공식 앱과 홈페이지, 주민센터, 국민연금 고객센터처럼 확인 가능한 경로를 이용하십시오. 가족에게도 링크를 바로 누르기 전에 출처를 확인해달라고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큰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작은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신청이나 사기가 오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확인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지 확인하십시오. 가입 기간이 짧다면 왜 짧은지, 더 채울 방법이 있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는 기초연금 가능성 확인입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보십시오. 세 번째는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비교입니다. 월액 차이만 보지 말고 기다리는 동안 쓸 생활비를 같이 계산하십시오. 네 번째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외 소득이 있는지, 피부양자 조건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부부 합산 생활비입니다. 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가구 전체 월 지출로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비상금입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병원비와 수리비는 갑자기 나갑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조기 수령이나 대출 같은 선택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국민연금 고갈로는 막연한 공포에서 현실적인 점검표로 바뀝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 말은 아직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세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수익비가 다릅니다. 초기 가입자와 저소득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가 계속 조정되면 세대별 체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낸 돈보다 무조건 몇 배 받는다는 식의 단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평균 수익비보다 내가 실제로 받을 월액과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평균은 정책 토론에 필요하고 월액은 생활비 판단에 필요합니다. 이 둘을 섞지 마십시오. 정책 뉴스가 평균을 말할 때 내 통장에 바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내 가입 이력과 수급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완성됐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답은 아직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은 큰 변화지만 장기 재정 문제를 완전히 끝맨 것은 아닙니다. 자동조정 장치, 구조개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같은 논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연금 뉴스가 계속 나올 것이니 매번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자는 뜻입니다. 기준은 확정 사실과 전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제도 변경은 내 계산표에 반영합니다.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은 가능성으로만 적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유튜브 제목 하나가 내 결정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뉴스가 아니라 작은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겠지? 조기 수령은 다 손해겠지? 연기 수령은 누구에게나 이득이겠지?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때문에 무조건 폭등하겠지? 이런 문장들은 절반만 맞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후돈 관리는 절반짜리 문장을 끝까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형 제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신청해야 들어옵니다. 가족이 대신 챙겨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기본 구조를 알아야 사기나 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를 무능하게 보는 정부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복잡하니 그냥 맡기라는 말보다
하나씩 같이 확인하자는 정보가 더 안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면 고객센터나 지사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제도는 복잡하지만 내 행동 순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회하고, 비교하고, 신청하고, 매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개혁 논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통장에 영향을 주는 항목부터 잡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생활비 문장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내 연금이 무조건 영원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큰 저수지가 언젠가 줄어들 수 있고 그 뒤에는 부담을 나누는 방식이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2026년 현재 제도에서는 보험료율 9.5%, 소득 대체율 43%, 기초연금 단독 기준 34만 9,700원 같은 확정 숫자가 있습니다. 기금 소진 전망 2064년과 수익률 가정에 따른 2071년은 확정 날짜가 아니라 전망입니다. 고가지급 보장 명문화는 지급 중단 공포를 줄이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장기보험료와 재정부담 논의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할 일은 공포를 믿고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예상연금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조건을 보고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을 내 건강과 생활비로 비교하고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끝나면 국민연금 고갈로는 더 이상 막연한 괴담이 아닙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노후 현금흐름 문제가 됩니다. 연금은 불안한 단어로만 보면 멀고 무섭습니다. 월별 생활비로 보면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관리비, 식비, 병원비, 통신비, 경조사비 옆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달이 어디인지 보십시오. 그 부족한 달을 메우는 방법이 예금인지, 퇴직연금인지, 일자리인지, 가족 대화인지 정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사라질 공포가 아니라 기본 바닥으로 다뤄야 합니다. 바닥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고 그 위에 다른 돈을 어떻게 얹을지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노후 준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을 볼 때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은 시간표입니다. 연금제도에는 오늘 통장에 들어오는 돈, 내년에 바뀌는 제도, 수십 년 뒤의 전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유튜브 제목은 이 3시간을 한꺼번에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받을 돈도 불안하고 내년 제도도 헷갈리고 먼 미래 전망도 확정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연금 뉴스를 볼 때는 먼저 시간표를 3칸으로 나누십시오. 첫 칸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 올해 연금 인상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처럼 지금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둘째 칸은 법에 정해졌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13%로 올라가는 경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 칸은 장기 전망입니다. 지금 소진 시점, 수익률 가정, 부과 방식, 비용률 같은 숫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시간표를 섞지 않으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오늘 확정된 제도는 바로 계산해 놓고 단계 변화는 달력에 적고 장기 전망은 가능성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64년이라는 전망은 오늘 당장 국민연금이 끊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먼 이야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전망은 제도가 계속 조정될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보고 운전대를 잡아야지 신호를 보고 차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갈론을 들었다면 내 수령 시점을 확인하고 생활비 부족 구간을 찾고 필요한 신청을 챙기면 됩니다. 이제 월 생활비표를 조금 더 실제처럼 그려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60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은 자가이지만 관리비와 식비와 병원비가 매달 나갑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은 월 70만 원대이고 기초연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기금 소진 시점 하나가 아닙니다. 이번 달 고정비를 내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부족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입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당장 숨통이 트이는 대신 앞으로 월액이 얼마나 낮아지는지입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막연한 고갈 공포는 숫자를 흐리게 만듭니다. 부부가구라면 계산은 조금 달라집니다. 남편 국민연금이 크고 아내 국민연금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남편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프면 의료비가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자 통장보다 가구 전체 현금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연금 두 개를 합친 금액, 기초연금 가능성, 건강보험료, 병원비, 자녀 지원을 한 장에 적어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남는 배우자의 생활비도 생각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이나 배우자 소득 변화는 개인별 조건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는 배우자가 어떤 돈으로 생활할지는 미리 대화해야 합니다. 연금은 부부가 함께 있을 때와 혼자 남았을 때의 표가 다릅니다. 이 표를 미리 보는 것이 불편해도 늦게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생활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일부 부담한다면 부모의 연금은 식비와 개인 지출 중심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 집에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면 연금이 가구 전체 수입처럼 쓰입니다. 같은 국민연금 월액이라도 가족 구조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따라서 남이 월 얼마 받는다는 이야기는 참고일 뿐입니다. 내 집의 지출 구조를 보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에는 국민연금보다 일자리 소득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일하더라도 몇 년 더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 때문에 더 일하기 어렵다면 연금 개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소득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뒤 소일거리나 재취업을 생각한다면 연금 수령 시점과 같이 봐야 합니다.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제도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예상 소득과 연금, 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노후 일자리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리듬과 사회적 관계도 줍니다. 하지만 내 몸에 무리가 가거나 제도 조건을 크게 흔든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연금 상담을 받을 때도 이 부분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일을 계속할 생각인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는지, 월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지 알려야 더 현실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로는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금이 못 믿어오니 위험한 투자로 노후 자금을 불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연금이 불안하다는 감정은 고수익 상품 광고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노후 자금은 잃으면 회복 시간이 짧습니다. 현역 때는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뒤에는 매달 생활비가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불안을 이유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에 급하게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연금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투자보다 현금 흐름 점검이 먼저입니다. 예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일자리 소득을 차분히 나눠봐야 합니다. 주택연금 같은 선택은 집을 가진 분에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것도 가족 상황과 거주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하나의 정답으로 몰아가는 말은 경계하십시오. 노후 자산은 여러 바구니에 나누는 것이 보통 더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은 그중 가장 기본적인 매달 현금 흐름입니다. 기본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알아야 다른 자산을 얼마나 써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이야기도 더 해야 합니다. 50대에는 연금보다 보험료와 저축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60대와 70대로 갈수록 의료비 변수가 커집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예상보다 작아도 건강하면 생활비가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어느 정도 있어도 병원비가 커지면 금방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금 수령 시점은 건강 상태와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은 현재 질환, 가족력,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은 기다리는 기간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건강을 숫자로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비상금을 따로 둘 수는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 몇 개월분이라도 따로 두면 연금 선택을 덜 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갈공포가 선택을 서두르게 만든다면 비상금은 선택을 늦춰볼 여유를 줍니다. 노후에는 여유 자체가 돈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이력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는 노후소득 보완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에 모두 연금이 들어가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기초연금 계산에서 일부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동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자동 탈락도 아니고 자동 전액 수령도 아닙니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계산은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고 소득과 재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안 된다고 들었던 분도 조건이 바뀌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금융재산이 달라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다시 묻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형 복지는 물어보는 사람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 연금제도는 친절하게 찾아와서 설명해주기보다 본인이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물가 반영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급여가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올랐습니다. 이 제도는 물가가 오를 때 연금의 구매력을 어느 정도 보호하려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체감 생활비가 항상 평균 물가와 같지는 않습니다. 시니어 가구는 병원비, 약값, 관리비, 식료품 비중이 큽니다. 이 항목들이 평균보다 더 오르면 연금 인상분만으로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물가를 반영한다고 해서 생활비 걱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인상액과 실제 지출 증가액을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작년에 식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관리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적어보십시오. 연금은 올랐는데 남는 돈이 줄었다면 문제는 연금액만이 아닙니다. 지출 구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줄일 수 있는 고정비와 줄이기 어려운 필수비를 나누어야 합니다. 연금 판단은 수입 확인과 지출 조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볼 때 정치적 말싸움에 지치신 분도 많을 겁니다. 누구는 더 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더 받게 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논의는 중요하지만 개인이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도 변화가 내 표에 들어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이 바뀌면 납부액을 수정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면 신청 가능성을 다시 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바뀌면 피부양자 여부를 점검합니다. 세법이 바뀌면 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의 합산을 확인합니다. 정책 전체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도 내 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태도가 불안을 행동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연금 뉴스가 나올 때마다 화만 나고 끝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조회하고, 하나라도 신청하고, 하나라도 가족과 상의하면 내 돈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퇴직 직전의 50대는 준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5년은 짧아 보이지만 연금에서는 큰 시간입니다.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소비 구조를 낮출 수 있고, 퇴직연금 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도 늦지 않습니다. 수령 시점을 조정하고, 기초연금 조건을 확인하고, 일자리 소득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70대도 할 일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복지 신청을 다시 확인하고, 사기 문자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수입보다 작은 누수를 막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연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달 비슷하지만 빠져나가는 돈은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연금 고갈론을 듣고 좌절하기보다 내 돈이 새는 곳부터 찾으십시오. 자주 묻는 현실 질문 몇 가지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소지는 지급 중단과 같은 말이 아니며 제도상 지급 근거와 국가 책임 논의가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험료와 재정 부담, 급여 구조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조기 수령은 피해야 하나요? 현금 흐름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불안 때문에 고르는 조기 수령은 위험하지만 생활비 방어를 위한 조기 수령은 검토 대상입니다. 넷째, 연기 수령은 무조건 좋나요? 기다릴 돈과 건강이 있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과 감액 조건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섯째,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때문에 무조건 크게 오르나요? 연금의 소득과 재산, 피부양자 조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답이 모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사례보다 내 자료가 중요합니다. 내 자료를 준비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 예상연금 화면을 출력하거나 적어둡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결과를 적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옆에 둡니다. 최근 1년 병원비와 약값을 대략 적습니다. 예금이자와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씁니다. 배우자 소득과 연금도 함께 적습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상담원이 일반 설명이 아니라 내 상황에 가까운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감정 싸움이 줄어듭니다. 자료가 있으면 누가 얼마나 도와야 하는지,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돈 대화는 민감하지만 숫자를 숨길수록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기본 현금 흐름을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포 3, 희망 7이라는 균형으로 오늘 영상을 끌고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포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구조는 쉽지 않고 장기 재정 논의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급 중단 공포는 과정된 부분이 있고 제도상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개인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예상연금을 확인하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상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비교도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도 고지서와 상담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연금 문제는 거대하지만 첫 행동은 작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을 듣고 하나만 하신다면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를 권합니다. 이미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결정 전이라면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과 연기 수령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 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연금 고갈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선거 때도 나오고 재정 추계가 나올 때도 나오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처음부터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뉴스가 확정 제도인가, 단계 변화인가, 장기 전망인가, 내 올해 통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가, 내가 오늘 해야 할 신청이나 조회가 있는가. 질문 3개로 대부분의 정보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걸러내면 시간과 감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돈만큼 감정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매번 겁먹고 화내고 포기하면 정작 필요한 확인을 못합니다. 차분하게 걸러내고 필요한 행동만 남기는 것이 좋은 노후돈 관리입니다. 마지막 전환점으로 국민연금은 혼자 떨어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금, 주택, 건강보험, 세금, 가족지원과 연결됩니다. 국민연금만 보면 부족해 보이거나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표를 보면 메울 방법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꽤 있어도 지출이 크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표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을 팩트체크한다는 것은 단지 틀린 말을 잡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내 노후 생활비표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표를 다시 쓰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조기 수령을 미룰 수도 있고,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지출을 줄일 수도 있고, 자녀와 더 빨리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실제 노후 안정감을 만듭니다. 제도 전체를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선택 순서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 순서입니다. 실제로 종이에 표를 만들 때는 너무 멋지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에는 들어오는 돈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배우자연금, 일자리 소득, 이자, 월세처럼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돈입니다. 가운데에는 꼭 나가는 돈을 적습니다.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건강보험료, 약값, 병원비, 교통비가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가끔 나가지만 크기가 큰 돈을 적습니다. 치과치료, 가전제품 교체, 경조사비, 집수리, 자녀 지원 같은 돈입니다. 칸을 나누면 국민연금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왼쪽 첫 줄에 들어가는 기본 현금 흐름입니다. 이 금액이 부족하면 기초연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큰 지출이 자주 발생한다면 예비비를 더 많이 남겨야 합니다. 이런 표 없이 조기 수령을 결정하면 당장은 편해도 나중에 부족한 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를 보고도 매달 부족하다면 조기 수령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표를 보니 어느 달부터 부족해서라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분명하면 나중에 후회도 줄어듭니다. 또 다른 표는 수령 시점 비교표입니다.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기 수령을 3줄로 적습니다. 각 줄에 받을 수 있는 월해, 시작 나이,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 건강 상태, 배우자 상황을 적습니다. 월행만 보면 연기 수령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작 나이와 기다리는 비용을 넣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와 배우자 상황까지 넣으면 더 현실적입니다. 이 비교표를 가족과 함께 보십시오. 가족은 부모님이 얼마나 받을지보다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도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막연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부족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대화는 숫자가 있을 때 덜 상처가 됩니다. 숫자가 없으면 서로의 마음만 추측하게 됩니다. 상담 전 준비물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신분증과 국민연금 관련 안내문이 있으면 좋습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납부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상담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대략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상담은 벌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을 위한 자리입니다. 정보를 빼고 말하면 좋은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조회가 어렵다면 가족에게 화면 조작만 부탁하고 판단은 본인이 함께 들으십시오.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남에게 맡기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필요한 순간에 함께 확인하고 중요한 정보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은 개인정보와 돈이 만나는 영역입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나 맡기면 위험합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을 이용한 판매도 조심해야 합니다. 연금이 불안하니 이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말은 한번 멈춰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해지해서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일반 적금이 아닙니다. 연금 불안을 투자 상품 판매로 연결하는 설명은 목적을 의심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공식 기관인지 수수료를 받는 판매자인지 구분하십시오. 판매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판매자는 상품 판매라는 목적이 있고 공식 상담은 제도 안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같은 숫자도 다르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노후 돈을 결정할 때는 이해관계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게 불안을 크게 느끼게 만든 뒤 바로 상품을 제안한다면 더욱 천천히 판단하십시오. 하루 이틀 늦게 결정한다고 큰 기회를 놓치는 상품이라면 노후 자금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천히 읽고 가족과 상의하고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생활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금 소지는 큰 저수지가 줄어드는 일입니다. 부가 방식은 그에 걷어 그에 나누는 방식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일할 때 벌던 돈 중 어느 정도를 연금이 대신해 주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보험료율은 매달 소득에서 연금으로 내는 비율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초연금에서 내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합쳐보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뉴스가 조금 덜 무섭습니다. 용어를 모르면 남의 결론을 빌리게 됩니다. 용어를 생활 언어로 바꾸면 내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 공부의 목적은 전문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에 대해 제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잘못된 선택 하나를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언제부터 누적액이 불리해지나요?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내 다른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이 바뀌나요? 이 질문도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은 공포가 아니라 확인에서 나옵니다. 확인하는 사람은 덜 속고 덜 서두르고 덜 포기합니다. 오늘 영상의 숨은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분이 불안해서 멈추지 않고 자기 질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기면 다음 행동이 보입니다. 행동이 보이면 공포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끝으로 본인에게 너무 가혹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연금 제도는 복잡합니다. 처음부터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젊을 때 바쁘게 일하느라 가입 내역을 자세히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뒤에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기준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신청을 놓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조기 수령을 피할 수도 있고 가족과의 갈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돈 관리는 완벽한 계획보다 늦지 않은 점검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점검하면 내일의 결정이 조금 나아집니다. 내일 다시 확인하면 다음 달 생활비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런 작은 확인이 쌓여 노후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정책 뉴스가 새로 나올 때 읽는 순서도 정해두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발표 주체를 봅니다. 정부 부처인지, 공단인지, 국회 보고서인지, 언론 해설인지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행일을 봅니다. 이미 시행된 내용인지, 국회를 통과한 내용인지,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내 통장에 닿는 항목을 찾습니다. 보험료가 바뀌는지, 수령액이 바뀌는지, 신청 기준이 바뀌는지, 상담만 필요한지 나누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있으면 제목이 자극적이어도 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소진 시점 전망이 바뀌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내일 통장 입금액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제도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이므로 기록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나 기준연금액이 바뀌었다는 발표는 지금 신청 여부와 더 가깝습니다. 조기 수령 소득 조건이나 재직자 감액 기준이 바뀌었다면 60대에게 바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금 뉴스가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내 나이와 상황에 가까운 뉴스에 더 큰 표시를 해두십시오. 멀리 있는 전망은 참고로 남기고 가까운 제도 변경은 계산표에 바로 넣으면 됩니다. 이것이 정보 과부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연금 문제를 오래 따라가다 보면 숫자가 계속 바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뀌는 숫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되는 숫자가 있고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바뀌는 숫자가 있고 장기 추계처럼 가정에 따라 움직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바뀐다고 모두 내 결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결정이 바뀌는 숫자와 지켜보기만 할 숫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기준은 앞으로 다른 연금 뉴스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확정인지 전망인지 나누고 개인 신청이 필요한지 보고 수령 시점과 생활비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있으면 고갈론뿐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뉴스도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내용을 한 번만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연금은 생일, 퇴직, 배우자 소득 변화, 이사, 질병, 자산 매각 같은 생활 변화와 함께 다시 봐야 합니다. 작년에 맞았던 판단이 올해도 그대로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상연금 조회 결과가 바뀔 수 있고 기초연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건강보험료 조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연금 점검일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달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생일이 있는 달이나 연말정산 뒤처럼 자료가 모이는 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그날 국민연금 예상액, 기초연금 기준, 건강보험료, 예금이자, 큰 병원비를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고갈론보다 강한 방어막이 됩니다. 불안한 제목은 계속 바뀌지만 내 표를 갱신하는 습관은 남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큰 결심보다 반복 점검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따라오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아직 받기 전이면 예상연금 조회를 하십시오. 이미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조건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면 월 생활비표부터 보여주십시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시 막막해집니다. 하나를 확인하면 다음 하나가 보입니다. 그 순서가 노후돈을 지키는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연금의 불안은 숫자를 모를 때 가장 커집니다. 내 숫자를 알면 뉴스는 위협이 아니라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완벽히 외우기보다 내 통장과 고지서와 신청 조건을 다시 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오래가는 불안을 줄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결론은 짧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말에 속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고갈은 지급 중단 단정이 아니라 기금 소진과 부담 구조 변화의 문제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첫 행동은 불안한 제목을 더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예상연금과 기초연금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한 숫자가 앞으로의 결정을 훨씬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공포는 줄이고 확인은 늘리고 선택은 내 생활비 표 위에서 하시면 됩니다.